우리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시는 네. 우리 정민철 씨 나왔기 때문에 이 얘기는 꼭 짚고 가고 싶은데 야 정말로 영화 같다고 해야 될까? 필습 자작극 개혁신당의 정의한 전 부산시장 후보 네. 구속됐는데 솔직히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아, 뭐 이거는 뭐 안타깝다라는 말로도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이제 개혁신당은 진짜 문을 닫아야 될 그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게 정치권의 테러라는 게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가 이미 돼버렸고, 근데 문제는 이걸 자작극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정의한 모델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테러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또 반대쪽에서는 자작극이라는 이 그렇지. 활용의 명분을 지금 네. 주는 케이스라는 게 너무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저는 금도를 넘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 소위 말하는 뭐 저는 청년 정치라고 묶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청년들이 정치를 한다. 이 굉장히 좀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표성들을 각각 가지는 건데 사실 그 대표성 이준석 의원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거고, 그 당에서 부산시장에 도전을 하고 개혁신당이 검증을 해서 공천한 사람이 이런 테러 자작극을 해버리니까 야. 이거는 많은 시민들이 보시기에 야 이거 젊은 사람들 맡겨줬더니 이런 테러 자작극이나 하고 네. 야 텄다 접자 이런 식의 아주 안 좋은 인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고 우리 민철 씨도 그렇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본인의 자리에서 정치라는 이 어렵고 척박한 땅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완벽히 이거는 찬물을 지금 끼얹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당연히 정의한 씨 구속되고 마땅한 벌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런 후보를 가지고서 청년 정치라는 이 영역을 완전히 더럽혀 놓은 좀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고 이제는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공장도 그렇잖아요. 불량 상품을 계속 내. 그럼 그 공장은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개혁신당도 네. 공천이라는 게 당에서 뭐 공장으로 비유하면 이제 물건을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건데 이런 식의 테러 자작극까지 만드는 후보를 공천을 했다? 이거는 알았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이기 때문에 전 이제는 이 정치권 자체가 이 개혁신당 문제를 저는 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아 실제로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는 우리 정의한 전 후보의 이런 구속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떤 평가들을 내리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정의한이라는 사람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정의한 후보에 대해서 왜 분노하지 않느냐라는 글을 올렸더니 아니 뭐 우리도 분노하는데라고 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었는데 저는 실제적으로 정의한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분노하는 댓글들을 많이 못 봤었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뭐 관심이 없거나 혹은 흐린 눈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사실 말씀 주신 거에 100% 동감하는 게 어쨌든 솔직히 개혁신당이 부산시장 후보로 저 사람을 왜 내놓게 됐는지가 어떻게 보면 그 배경이 좀 보이지 않나요? 저는 좀 보이는 게 그러니까 부산시장 후보에 누군 내보내고 싶어. 내보낼 사람 없어. 근데 나가겠다는 사람이 있네. 돈도 꽤 낸다네. 아, 좋아. 돈도 네. 좀 있다네. 그러니까 그냥 검증되지 않은 후보로 내버린 것 아닌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더 웃겼던 게요. 처음에 공론화가 됐을 때 개혁신당과 그리고 개혁신당의 부산시 출마자들이 입장문을 냈는데요. 마지막에 명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 개혁신당과 개혁신당의 부산시 출마자들은 정의한 후보의 이 책임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 긋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랬구나. 그때 여의도 안에서 무슨 말이 돌았냐면 야 이거 개혁신당 슬로건이다. 이게 개혁신당의 정체성 아니냐. 그러니까 뭐 개혁신당 하더라도 누가 사고 치면 우리는 모르는 사람인데 우린 책임을 공유하지 않아. 야. 이렇게 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신인기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행위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청년 정치인으로 뭐 활동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악플이요. 파란 이준석 같다. 파란 이준석. 네. 라고 이제 딴지 분들이 많이 비판해 주시고 네. 뭐 이준석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준석이라는 청년 정치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청년 정치를 해오면서 만든 수많은 악습들이라든지 안 좋은 모습들이 자꾸 남아서 다음에 도전하는 정치인들에게 계속 더 씌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또 정의안이라는 사람이 또 개혁신당에서 또 불량품을 만들어가지고 청년 정치인들 도전,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시에서 도전하는 청년 정치인들이요. 정의한 얘기 듣겠어 안 듣겠어요.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말입니다. 정말 네. 공당이라면 그리고 정치인이라면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정의한 전 후보의 이력을 보면은 한국에서 공당에서 청년 정치인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좀 알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이분의 88년생인데 나름대로 이력은 화려해요. 의원실에서도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민정비서관실 사무관을 지냈고
그리고 개혁신당의 대변인도 지냈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런 레코드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구성이 된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외력에 의해서 혹시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완전히 지금 희화화되면서 불신의 끝에 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지금 어디 가서 제가 정치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아요. 왜냐면 뭐 네가 출마를 해봤어? 아니, 출마했죠.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그래도 지금 미디어에 노출이 좀 되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하고 싶은 정치의 요만큼의 부분이라도 겨우 하는 저는 그런 뭐 혜택을 누리고 있다 생각은 들지만.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 밀어주는 사람 하나 없고 뭐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고 그냥 철저하게 맨 땅에 헤딩을 하는데 더 마음 아픈 건 뭐냐? 맨 땅에 헤딩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헤딩해 주는 게 아니라 으이그 쯔쯔쯔 저 안 되는 거 하고 있다고 막 이런 식의 비난과 괜히 그 그렇군요. 비난받을 일은 네. 아닌데 그런 식의 좀 약간의 본인들이 부정적인 평가들을 가지고 보거든요. 근데 참 저는 개혁신당 같은 경우가 이준석이라는 그 자산을 가지고 어쨌든 지금 동년배의 우리 같은 이런 같은 나이대의 정치인들한테 완전히 부채만 지금 떠넘겨주고 있는 이런 현실이라서 네. 저는 일단 그 개혁신당은 당명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로 우리가 바꿉니까? 네. 아니 왜 개혁이라는 말을 쓰고 왜 우리가 새로움이라는 걸 불러줘야 돼요? 이거 완전 구태당 아닙니까 구태당. 자작구태당. 자작구태다. 자작구태당이지. 그러니까 전 이런 식으로 이런 정치를 할 거면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다른 청년들에게 기회조차 본인들이 선점해서 사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제 어려움을 여기서 강조하자는 게 아니라 올바른 정치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거 되게 힘듭니다. 네. 가뜩이나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발목 부러뜨리고 순풍을 불어줘도 힘든데 역풍을 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역동성을 상실해요.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해도 어렵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정치 특히 청년 정치를 하다 보면 정치 금수저들을 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인턴 비서관을 하던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에 도의원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뭐야? 너 뭔데? 했더니 사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거나. 예를 들면 뭐 이런- 해당 의원실하고 관련이 좀 있다거나 예를 뭐 들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빠가 친구거나 거의 뭐 아니면 아버지가 뭐 되게 뭐 높은 분이거나 막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정의한 후보가 국회 보좌진을 했었는데 네. 지금 국회 보좌진이 다른 경력이 안 보이는데 갑자기 선임 비서관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5급. 왜 그렇지 했더니 이 지역 비서관이었던 것 같아요. 네, 부산에. 네네. 근데 보는데 이 백종원 의원실에서 선임 비서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정의한 아버지인 정근희 이사장이 있는 브니엘 고등학교의 출신이래요. 이 의원이. 사람들이 좀 알아보니까 네. 이 의원이 근데 이 나무위키에 적혀져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의 선임 비서관 들어간 거잖아요. 보통 국회는 인턴부터 시작하거나 뭐 쌓아오면서 5급 가면 사실 보통 국회 10년 차, 15년 차인 경우가 많은데 지금 시작부터 선임 비서관 이런 경우가 애초에 커리어 시작부터가 뭔가 잘못됐는데 그 다음에 국무총리 비서실 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글쎄요 정치 금수저라는 게 뭐 당연히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사고를 치는 걸 보면 좀 더 우리 정치라는 게 더 좀 더 실력주의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이유진 기자는 이 정의한 사태를 통해서 좀 어떤 감정을 갖는지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정의한 씨 보면서 정말 악질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앞서서 정치금수저라는 표현도 해주셨는데 이 사람이 나이 사실 어린 거 말고는 기득권 중에 제가 봤을 때 기득권이거든요. 세습 기득권이죠. 네, 세습 기득권인데 그나마 청년이란 점이 좀 저희가 기대를 갖게 되는 점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그 30대 트레이너한테 시켰던 말이 뭡니까? 이게 어린 놈이 무슨 정치냐 이거였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미치겠다, 이거. 제가 좀 화가 났던 거는 청년 알겠네. 정치인 야 이거 알수록 코미디야 이거 보니까 지금. 네, 그 청년 정치인 분들이 편견이랑 혐오 그 시선을 받는 부분들이 전 있다고 생각해요. 좀 얕잡아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 정치 금수저가 이 편견에 대한 거를 자기 서사로 끌어와서 이걸 자작극으로 소화를 하려고 했다는 게 다른 어떤 청년 정치인
에게도 정말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개혁신당에도 좀 비판하고 싶은 점은 뭐 이분이 이름을 개명해가지고 검증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사실은 지금 불거지는 뭐 논란들 중에 뭐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나 맞아요. 이런 네. 부분들도 다 누리꾼이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워낙 유명한 그 분이기 그랬구나. 때문에 이름 검색하고 하면은 그 아들에 대한 논란 기사들이 다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누리꾼들도 검색만으로 찾는 거를 정당에서 검증이 검증을 안 됐다. 못했다. 그것도 부산시장 후보로 내세우는데 너무너무 무책임하고 그 이후에 했던 그런 뭐랄까요 해명들도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 정치가 이제 저는 문을 내려야 될 시점이 한참 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준석 의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도 벌써 3년이 넘었네요. 그러니까 꽤 오래됐고 제가 내부에서 봤던 보고 겪었던 부분으로 이제 제가 나름의 결론을 내리고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준석 하면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부터 저는 불태워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책 화형식 가야 아니, 된다. 당연하죠. 네. 그거 제가 할게요. 그거 하는데 아니, 공정한 경쟁이라고 해서 국민들 앞에 이미지는 득하고 이게 공정과 어떤 관계가 있죠 지금? 그쵸. 가장 불공정하고 네. 이건 범죄로까지 지금 이어지는 이 네. 상황을 테러 자작극이라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 이거 정계 은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준석이라는 의원은 그 당의 대표기도 하고 총괄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국민들 앞에 공정을 팔았거든요. 근데 팔았는데 양머리는 공정인데 개고기는 가장 불공정이고 테러 자작극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럼 이 이율배반과 모순에 대해서 그럼 국민들이 어디까지 그러면 양해를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개혁신당에서 앞으로 공천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공천하고 잘못되면은 또 뭐 이름 바꿔서 몰랐다 그러고 뭐 누리꾼들이 찾는 수준도 아 우리는 검증할 능력이 그 검증할 능력이 안 되니까 정치를 그만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 공정한 경쟁이라는 책이 굉장히 공허하게 들리고 정말 국민들 앞에서는 참 정치가 장난이 아닌데 국민들의 삶이 달려 있고 생명과 어떻게 인생이 달려 있는 그 의사결정을 하는 이 정치가 이렇게 정말 가볍고 정말 하찮게 보여서야 되겠는가? 맞습니다. 저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